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6분입니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온통 뉴스가 최순실 게이트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예. 국민들 모두가 실망감, 자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국내 문제뿐 아니라 또 주변국들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럼요. 예, 짚어봐야겠죠. 먼저 미국의 상황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가 46%, 클린턴이 예. 45%로 내렸네요. 11월 8일 대선은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역전이 됐습니다. 예.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수사국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네.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업무를 사적인 이메일을 통해서 보았다는 혐의인데요. 그 과정에서 국가 기밀이 사적인 이메일을 통해서 대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권자들의 힐러리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 이메일 사건 때문에 요동친다는 것은 국가의 공무를 담당하는 장관이 국가기밀을 사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을 미국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는 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설문뿐만 아니라 국정의 모든 부분이 최순실 일족에게 농락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네. 불안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남의 일 같지 않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네, 여태까지 근데 힐러리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었는데 예. 오늘 보니까 이러다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 또 미치는 영향은 또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예, 큰 차이는 없을 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또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익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이익을 어떻게 추구해 갈 것이냐 하는 방법론상에서 양당 간에 좀 역사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 왔는데요.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국제사회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고요. 네. 공화당은 상대적으로 고립주의의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공화당인 부시 대통령 시절에 이라크를 침공하기는 했지만 대체로 주요 큰 전쟁의 경우에는 민주당 정권에서 많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차 세계대전 때 윌슨 대통령이나 2차 세계대전의 루즈벨트 트루먼 모두 민주당 대통령들입니다. 그래서 네. 보통 상식과는 달리 클린턴이 당선되면 중국이나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트럼프보다 오히려 더 강경하고 개입적인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큽니다.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느 후보가 되든지 국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보호무역적인 성향을 강하게 띌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클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중국은 이제 시진핑 주석의 1인 독재 체계를 네네. 강화했다 네네네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중국 공산당은 매 5년마다 전체 당원 대회를 통해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그것이 네. 지난 2012년 말에 18회 전당대회였습니다. 거기서 지금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7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선출됐거든요. 이들이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는 것이 중국의 국가 권력 구조임과 동시에 공산당의 권력 구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전당대회가 있기까지는 보통 매년 한 번 정도 이상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당과 국가의 주요 정책 노선에 대한 중간평가 또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되는데요. 바로 네. 지난주에 24일부터 27일까지 있었던 것이 6번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 말에 있을 19차 공산당 전체 당원회의의 향배를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였었는데요. 바로 이 18기의 6번째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당의 핵심이라는 표현을 지칭함으로써 7명의 중앙위원회 상무위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던 최고 권력을 시진핑 주석 1인이 독점하게 된다는 것을 대내외에 선포한 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명분은 국내외의 각종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 지도력에 집중이 필요하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 우리의 경우에 정부 지도력의 붕괴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을 보면 중국은 이번 18기 육준전회를 통해서 국가의 내부 결속과
지도력과 시진핑 1인 지도력을 확립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더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가 지도력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과 정말 정반대의 상황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일본은 어떤가요? 최근 보도를 보면 또 아베 주장의 국정 예. 지지도가 60%대 60% 우리는 뭐 돌파했네요. 단단위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게 가능하네요. 60% 돌파가. 일본 아베 정권도 중국의 시진핑 정권 못지않게 최근에 상당히 당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봄에 구마모토 대지진과 같은 재난에 아베 정권이 잘 대처하고 또 5월에는 일본의 이세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피폭 지역인 히로시마에 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가 방문 토록함으로써 아베가 일본의 수권을 이룬 외교적인 성과도 그런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요. 또 7월에 참의원 선거에서는 또 대승을 거두어서 개헌 발의선을 또 무난하게 확보했고 그래서 아베 정권이 본격적으로 개헌 발의의 수순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죄송합니다. 지난 19일에 집권 자민당의 내규에 따르면 연속 2회 6년까지 총재 임기를 제한했는데 이것을 3회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아가지고 네. 아베 정권이 2021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2020년 하계 동계 올림픽도 아베가 치를 수 있게 돼서 유치부터 올림픽 치르는 것까지 다 해버린 아주 보기 드문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뭐 그야말로 2016년은 아베의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2014년 전후에서 이웃 나라잖아요. 중국과 일본. 우리가 비슷하게 새로운 정권을 출범시켰는데도 동시에 출범했었죠. 예. 이렇게 중국과 일본 단합과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만 이렇게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위기에 빠진 게 아닌가 안타깝죠. 정말 예.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또 러시아 이야기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푸틴 대통령도 비슷한 시기 2012년에 세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됐잖아요. 예. 약간 먼저 출범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 3기 푸틴 대통령 들어서 경제적으로나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지위가 상당히 상승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만 2014년 우크라이나의 반정부군을 지원하고 또 그런가 동시에 크림반도를 합병함으로써 서방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력하게 받고 있어서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런 유럽에서의 어려움을 동쪽에서 시베리아 연해주 지역에서 만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잘 아시는 동방경제포럼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네. 올해 두 번째였었는데요. 해마다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정부 및 민간 비즈니스 주체들을 다 모아서 극동 지역의 개발과 공동 번영을 위해서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주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또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최근에는 사실은 2015년 직전까지 남북한을 연결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반도로 이렇게 수출하려는 계획이 의욕적으로 진행되다가 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또 5차 핵실험이 이어지는 바람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러시아가 한국을 포기하는 건지 네. 정체 상태에 있는 한국으로의 수출 대신에 사할린과 일본의 홋카이도를 통해서 일본으로 천연가스를 연결해서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견을 일본 측에게 전달한 상태입니다. 일본으로서는 에너지 그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우리나라도 힘들지만 어려운 상황이 좀 주저앉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요. 우리가 좀 예. 어떻게 좀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그래도 국내 문제는 국내 문제대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통해서 치밀하고 철저하게 해결해 나가고요. 핵과 남북한 문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또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걸 놓치지 말고 잘 파악해서 발전적으로 활용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역사를 보면 지난 수천 년 동안 어느 한 세월 평탄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잘 헤쳐나가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오늘에 이르렀는데 오늘의 어려움도 잘 헤쳐나가서 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산은 지금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